1년에 막 15kg씩 이상씩 찌는 거예요. 혈압약을 제가 19년도 10월에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대요. 혈압약을 끊게 되고 제가 15kg 정도 감량했거든요. 제가 120kg였는데 지금 100kg예요. 언제 120kg였는데요? 작년 11월 그때예요. 그럼 약간 정리하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의 종류, 예. 먹는 타이밍 같은 거는요? 장기 기증 신청을 해놨어요. 그런 걸 약을 먹다 보면 내 장기가 망가질 텐데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됐어. 근데 열었는데 아무것도 쓸 게 없으면 야, 어떻게 와, 진짜 의도가 난 너무 충격인데. 오늘 요리는 여기 고기국수 했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 들깨탕이고요. 그리고 또 예고편으로 이거 닭 목살 이렇게 바싹구이 한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님이 주신 머위나물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릅이에요. 그걸 된장하고 고추장에다 무쳤어요. 아주 맛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미나리가 많아서 미나리하고 깨순하고 해서 해물 전했어요. 오늘 찬 루이보스 차예요. 루이보스 이거 보여줄까? 이거는 지난주랑 같은 거. 이거 다 먹고서 이제 딴 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많이 드세요. 네. 순서를 어디서부터 먹어야 될지. 저기 젓가락에. 그 단백질부터 다 쓰세요. 단백질부터. 네. 제가 요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 쉽게 명절이나 그럴 때 엄마한테 뭐 먹고 싶어? 갈비찜 먹고 싶어. 나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식단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갈비찜을 해봤어요, 집에서. 갈비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뭐 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 해에 바로 엄마한테 앞으로 요리 누가 해달라고 할 때 본인이 해본 음식만 해달라고 해야겠다. 막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기뻤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랐던 거죠. 이 요리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도 아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음식을 만들고 이 일을 하잖아요, 호스트로.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설거지를 내가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설거지를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분 시각은.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이 격이 떨어진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그건 허드렛 일이고 사람이 그렇지. 격이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호스트가 뒤에서 누가 해주지 뒤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없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대접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다른 부분인가? 그리고 한참 생각을 했었어. 내가 근데 동의가 안 되더라고. 그거는 다른 의미, 전혀 다른 의미라.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신 거다. 그런데 내 경우에는 이제 그게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거지. 이제 그 뒷설거지가 나한테 어떤 의미라는 걸 이제 설명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전 처음에 다 먹고 같이 처음 치우고 약간 이런 거 알았거든요. 근데 다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진짜 초대받은 분들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갖고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야 돼. 잘 먹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워주고 도와주는 거는 집에서도 많이 할 수 있잖아. 그건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날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또 그렇게 역으로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분들 대접한 설거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하는데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다. 나만 한다. 그렇지. 받아볼 줄 아는 사람이 줄 수도 있다 그랬어. 그렇기도 하고 그 자체가 아무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치우는 있으시니까. 자체가. 그 된장 담그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해갖고 45일 숙성시키고 뭐 매일 만들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저분의 의미는 그게 1년치잖아. 그걸 해놓으면 1년치자. 우리 김장하는 것처럼. 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엄마 힘든데 그만해. 맞아. 이제 그만해 막 이러잖아. 근데 몰라서 그런 거야.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니들이 먹든 안 먹든 나는 한다. 그 와중에 흰밥하고 이걸 먹으니 참 맛있네요. 전 나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한테 감사하다고. 아니 어머님이 나물을 얼마나 얌전하게 이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보내셨는지 나물이 진짜 귀해 보였어. 그냥 막 이렇게 뜯어다 준 게 아니고 일일이 짝짝짝짝 아주 줄을 세워갖고 그렇게 보내셔서 첫 농사진 거래요. 그 첫 농사진 거 첫 수확한 거를 엊그제 촬영했다고 해서 그 화순 씨가 보내줬는데 와 저거는 이제 한 톨도 내가 누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냅두면 누래지거든. 그거. 맞아요. 여기다 청양고추를 조금 더 썰어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아까 그 달래. 달래장 말고 음. 칼칼한 맛이 약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고사리 부드럽네요. 약이니까 많이 드세요. 천천히 드시고 이따 쉬었다가 저녁까지 아예 먹고 가.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맞아. 맛있죠?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저도 이렇게 음식해서 나눠주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집에서 식구들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식구들이 다 저만 보고 있어요. 밥 달라고. 밥 달라고 그러고 궁금해도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나도 모르는데 아 그런 사람 있어. 예, 이제 다 알 것 같아. 엄마 이거 뭐야? 음. 뭐 남편은 민영 엄마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누가 나를 위해 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한 번 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 주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네요. 아유, 오늘 진짜 잘 누리다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와. 오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꼬박 새고 왔는데도 좀 멀쩡하거든요. 생생해 보여요. 네. 그럼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세상에 버스를 타고 무겁다고 생각.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그 병무게만 항아리 무게만 해도 무거운데 거기다 내용물 꽉꽉 채워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도 제가 그 이제 처음에 문자를 받고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치마를 이쁜 걸 하나 해드릴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하지 하다가 내가 자신 있게 잘하는 거. 네, 이거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정 삶고 준비해서 담아. 장 완전히 제가 맛을 탈 때까지 계속 얻어 먹을게요. 네. 제가 가질러 갈게 가질러. 오셔도 되고. 네. 와. 제가 고추장, 된장, 젓갈까지 다 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고 장인 오셨다. 장인. 좋아하니까 하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자라기도 했고. 저희 아빠가 이제 어부셔가지고 생선이 그냥 이렇게 올 때마다 제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치곤라니까 엄마 맨날 젖을 담았거든요. 나 진짜 어부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생선 너무 좋아. 생선 너무 좋아. 저는 생선 안 좋아하거든요. 집에 이렇게 딱 갔다가 학교 갔다 집에 가면 비린내가 확 나요. 그럼 아빠가 왔구나. 생선이 왔구나. 그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전 회도 잘 못 먹어요. 오, 원래 그렇게 드신 분들은 이런 데서 객지에서 못 먹는데 너무 맛없어서. 네, 그렇대요. 저는 회를 못 먹고 익힌 것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해줬던 그것들을 이제 제가 생각나서 하나 봐요.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해드리면 좋아하겠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정도가 아니지. 거의 저격하셨어요. 그런가요? 취향 저격. 완전히 저는 담아 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시골 내려갔다가 항아리 보고 저 빈 항아리를 딱 보고 담을까? 항아리도 있는데 여기다가 하면은 너무 좋을 것 될 것 같아요. 같고 저쪽 뒤뜰도 넓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24년 결혼 생활하면서 진짜 오늘은 정말 대접받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너무 정말 잘 오셨다. 정말 잘 오셨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연 보냈을 때도 그냥 이렇게 이 살찐 거가 염증이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조승우 선생님 거 그걸 네네. 처음 보고 비만이 염증이라는 걸 알고 제가 그분 걸 보다가 이게 계속 뜨더라고요. 처음에 인터뷰하는 거 먼저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염증이라는 걸 알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말씀하시길래 제가 18년도에 간헐적 단식을 하러 병원을 가서 처방을 받았거든요. 16대 8 그거 하고 약을 줬어요. 그거를 이제 식이 억제하는 약인가 봐요. 그걸 먹으면 이제 열이 나 땀이 나고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8시간 그러니까 16시간 지나서 이렇게 먹고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고
뭐 삼겹살 이런 거 다 먹어도 된대요. 술도 무슨 병원에 간 거예요? 거기가 다이어트 전문병. 그러면은 예. 마약성 간헐사실 하러 갔는데 예, 줬다고요? 예. 약을 한 달분을 줘요. 아침, 점심, 저녁. 그 약을 먹으면 이제 식욕을 억제하나 봐요. 근데 그리고 대사가 상진되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땀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장기 기증 신청을 해놨어요. 뭐 그런 거 약을 먹다 보면 내 장기가 망가질 텐데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됐어. 근데 열었는데 아무것도 쓸 게 없으면 그게 얼마나 그럴까 싶어가지고 제가 약을 안 먹고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굶는 건 잘하거든요. 그래서 굶고 16시간 지나부터 먹자 이제 그래서 약은 안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요요가 오더라고요. 한번 입 터지면 막 배는 부른데 뭔가가 이렇게 이렇게 뭐 헛헛하지. 네, 그럼 또 밥 한 숟갈 먹으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지냈어요. 그러다가 설라틸 듣고 그게 대사증후군이고 그런 걸 듣고부터 제가 이렇게 정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겸님 거를 보고 그렇게 식이 조절하면서 제가 혈압약을 끊었어요. 혈압약은 6개월 됐어요. 언제부터 먹었어요? 혈압약을 제가 19년도 10월에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4, 5년 됐네. 예, 그걸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대요. 그러면은 내가 기증을 해야 되는데 나 나빠지면 그거 완전히 거기서 터졌네. 야, 어떻게 와, 진짜 의도가. 그 와중에 네. 아주. 와, 장기 기증 온전하게 하고 싶어서 그걸. 네. 그리고 안 보이는 곳을 깨끗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동이다. 그리고 혀도 백태가 안 낀 깨끗한 혀. 뭐 이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겸님 거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혈압약을 끊게 되고 제가 15kg 정도 감량했거든요. 제가 120kg였는데 지금 100kg예요. 언제 120kg였는데요? 작년 11월 그때예요. 예. 그리고 왜 그랬냐면은 제가 작년 2월에 엘보 수술을 했어요. 심줄이 끊어져가지고 엘보 수술을 해가지고 그런데 했는데 너무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삼각연골이 다 닳아졌대요. 그리고 뼈가 자라서 뼈를 잘라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또 8월에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장기 기증. 아니 납 신청서. 네,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시점에.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너무 많은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너무 많이 지금 컨텐츠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빠져 있어요. 근데 겸님 거는 이렇게 조목조목 기름부터 뭐 이렇게 다 해져 있으니까 믿음이 가고 집에 있는 기름 싹 바꾸고 설탕 싹 바꾸고. 그 11월부터. 아니요, 그거는 8월부터 그래. 제가 퇴원하고부터 바꿨어요. 기름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5월에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하고 8월에 이제 병원 수술 날 잡아놓고 그때 제가 겸님 거를 해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근데 2월 달에 수술했을 때는 염증 수치가 많아가지고 제가 3일 정도 더 항생제를 계속 맞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병원 가서 수술했는데 5일째 그 피부 검사를 하거든요. 염증 수치 정상이래요. 그래가지고 5일 만에 윈 거 빼고 그리고 이제 치료받고 퇴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에리님 걸로 이렇게 바꿔서 대체식으로 이렇게 먹고 간헐적 단식 그리고 24시간 단식도 해보고 제가 3일은 못 해봤어요. 이틀까지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생리는 어떻게 하세요? 생리는 제가 저번 달에 완경이 됐어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53세예요. 근데 진짜 나이 안 들어 보인다. 저 진짜 안 그래요? 들어보세요. 40대인 줄 알았어요. 아까 그래요? 24살 첫째 아이라고 했을 때 엄청 놀랐었어요. 제가 29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그 20년도에 생리가 끝났어요. 근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부정출 아니군요. 생리 여기? 생리예요. 날짜가 31일 주기로. 네. 31일 주기로 하다가 작년 한 10월 달부터 날짜가 줄고 날짜가 빨리 나왔다 늦게 나왔다 왔다 갔다 하더니 올 3월 달부터는 아예 안 나더라고요. 혈색 지금 참 좋아요. 네. 그 운동을 하고 이렇게 다 이런 걸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고 있는
그 맞아. 길목이라서 이렇게 혈색이 좀. 예, 그런 거. 왜냐면 몸무게하고 상관없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혈색이 진짜 막 얼굴이랑 막 푸석푸석하고. 예. 저희 교회 가도 얼굴이 달라졌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우, 너무 저 전파하고 싶어요, 정말. 뭐 저희 아이들한테 아니 본인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전파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먹으라고 하고 유튜브 찾아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컨텐츠 찍으러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딸이 엄마 잘 갔다 와. 나도 가고 싶다 이래 그럼 됐지. 응원해 주더라고요. 근데 의도가 너무 선하세요. 아우 나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 장기를 정말 온전한 상태로 기증하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어피어런스 눈에 보이는 외모 때문에 이걸 하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눈에 안 보이는 장기, 그다음에 혀, 막 이런 거에 목적을 둔다는 소리는 지금 처음 들어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학교 급식 일하기 전에는 이렇게 살이 안 쪘어요. 근데 학교 급식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10분 만에 먹고 배식을 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배고프니까 또 남은 음식들을 또 막 허겁지겁 먹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 막 15kg씩 이상씩 찌는 거예요. 그 방학 때 되면 좀 빠졌다가 또 계약하면 또 찌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잊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20년도에 제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대요. 근데 수술을 이룰 수가 없대요. 이거를 뭐 뼈가 또 자라가지고 또 맞물려서 또 눌러서 아프다고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젊으니까 우선 살을 빼봐라. 살을 빼도 아프면 그때 수술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헬스를 등록을 해가지고 트레이너가 식단 짜주는 거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또 18kg를 뺐어요. 6개월 만에 18kg 빼고부터 그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내 장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고 싶다. 그리고 80이 먹었어도 신체 나이는 40, 50 될 수도 있고 너무 큰 도전 받았었어요. 장기도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줄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계기로 계속 운동하면서 하다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다치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이 쪘다가 이제 팔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면서 식단하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네요. 네. 반성하고 있어요. 전 저만 생각했거든요. 아우 너무 도전이 됐네요 저한테. 좀 덜 먹어야겠다 저도 좀. 목적 자체가 틀렸구나 완전히. 와. 장기 기증이라는 게 진짜 하는 것 자체가 진짜 귀한데 그런 마음, 선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될 리가 없지. 저도 그 그쵸? 생각했어요. 안 될 리가 없죠. 이분은 된다. 반드시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걸 먹게 되고 나쁜 거는 안 먹게 되고 있는 것도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장아찌 네. 버리셨다고. 장아찌 정말 장아찌를 장사하라고 할 정도로 잘했구나. 예, 다 맛있다고 해서 이걸로 저보고 유튜브 컨텐츠를 찍어라 할 정도였어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너는 이것만 해라 할 정도 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드렸을 때 좋아하는 것보다 좋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죄 짓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냥 갖다 버렸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엄청 깨끗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선하세요. 네. 의도가 선하세요. 의도와 목적이. 그래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9살 때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떤 쪽으로요? 뭐 그 연기나 제가 고등학교 19살 때 MTM이라는 연예 기획사가 있었어요. 유명한. 거기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 뭐 수입 수업료를 뭐 그때 당시 20만 원인가 뭐 얼마를 냈었어야 돼요. 엄청 큰 돈인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못하고 맨날 그 연예인 쫓아다녔죠. 이상은 쫓아다니고 학교를 빼먹고. 어머. 여의도 그쪽에 막 있으면 쫓아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 컨텐츠라는 걸 통해서 저희 갖고 있었던 그 꿈이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노래하세요? 아니 여기 방송 나오잖아요. 연예인. 네. 그렇죠. 자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얼마 텀에 한 번씩 나와야겠다. 저요? 그래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뭔가 하나 줄이 감동했어 지금 울 것 아니요, 같아요. 그건- 그죠? 아니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몽글몽글 너무 이상해요. 이거를 19세 때 꿈꿨던 꿈을 이루는 거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또 이거는 뭐냐? 와 오늘 자기 지점을 열어 돌려주죠. 진짜 완전 에리님을- 임자 만났다. 임자 만났어 내가. 난 너무 충격인데. 아니 어떻게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내 거를 온전히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걸 내 몸을 건사한다고 생각을 하냐고. 난 진짜 이타적으로 복음을 생각하는 게 복음을 들었어요. 네, 이타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걸 아시는 거고 에리님은. 너무 감동하신 게 막 아까 말씀하시자마자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 기운이. 너무 깜짝 지금- 놀랐거든. 지금 계속 이 감정이 아. 이게 놀라셔가지고. 근데 그게 아름답다는 걸 음. 봐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거는 저희 친구가 아이가 장애였는데 부작용이 심한 항생제가 걔한테 맞아가지고 그 아이가 정상이 됐었거든요. 오 다행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대병원에 소아과 병동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장애아를 그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친구 따라 갔다가 나도 무슨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때 장기 기증을 신청을 하고 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비만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이게 겸림의 영향으로 제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빼야 되겠다. 오늘 많이 대접받고 가세요. 그러니까. 네, 그럴만하십니다. 오늘 연애 데뷔예요. 네. 지금부터 진짜 연예인같이 사셔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요? 네. 그렇지 않을까? 상상 많이 떨지 마소서. 근데 옆에서 이렇게 계속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어려운 일이에요. 일이고 저도 너무 지금 계속 감동이 돼서 나는 뭐지 싶어요 진짜. 나는 너만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나 생각해서 그거 하는 것만도 다 기특하다고 하고 대단하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도 자체가 완전 어나더 레벨이라 뭐 안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지나가는 오리에 해당하는 거지. 이제 목적 자체가 저 심리가 있어서 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 거를 온전히 잘 쓰다가 준다고 생각하지. 내 위를 내가 혹사시켜서 먹거나 말거나 그거는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온전한 장기를 준다고 생각하면 잘 사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막 완전히 처음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을 좋게 해서 우선 약을 끊어야 되겠다. 콩팥을 좋게 약을 오래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고 하니까 그럼 약을 끊어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일 끊어보고 약 먹고 일주일 끊어보고 약 먹고 또 일주일 끊고 병원 가서 혈압 재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27일 날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130에 80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놀랍다. 네. 아직 관절 같은 데는 괜찮으세요? 네, 다행이다. 관절 아픈 건 없고. 다행이다. 왜냐면 그 몸무게하고 상관없이 관절을 약하게 타고 나면 네. 진짜 고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식단 하시면서 참고 이렇게 먹고 싶은데 참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조절을 해서 먹긴 해요. 근데 이제 억지로 참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한 끼를 먹어요. 그 3시에서 4시 사이에. 단백질 위주로. 그리고 밥 먹기 싫을 때는 또띠아에다가 다 때려 넣고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2장 먹으면 포만감 그 다음날까지.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은 조금씩 드시고 계시는 거죠? 좋은 탄수화물이라 하면 토띠아에 껴져 있는 탄수화물. 네, 또띠아. 야채찜이나 이런 단호박. 제가 그거는 못 먹고 내일부터 먹을 것 같은데. 네,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봤을 때는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리고 사실은 비가 좀 약한 편이에요. 못 먹는 게 좀 많아요. 안 먹어봤던 건 못 먹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늘 아까 그 야채찜을 이렇게 발사믹이랑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너무 신세계예요. 네, 이제 제가 가서 매일 햄버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이 있어야 지방도 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거. 현미하고 퀴노아하고
율무하고 잡곡밥 해가지고 병아리 콩 넣어가지고 밥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진짜 제대로 해서 드시고 계시네요. 예, 하면 제가 모르면 못하는데 알면 그건 잘해요. 그리고 또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동기가.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본인 체력도 되는 사람이라서. 그럼 약간 정리하면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을 끊었던 거. 약을 끊은 것 자체? 예, 그리고 혈압약 말씀하시네요? 네. 다이어트 약이요? 혈압약이요? 혈압약이요. 어떻게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혈압약을 그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은 이렇게 뇌경색이나 이렇게 쓰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불안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약이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그거를 더 이상 안 되게 유지만 해준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걸 원했거든요. 그거 없이. 그래서 그 약을 끊은 거 하고. 그러니까 약을 좋아져서 끊은 게 아니라 먼저 끊고 나서 식단한 거예요? 제가 식단하면서 3일 끊어보고 일주일 끊어보고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체크를 하면서? 체크하면서 딱 뭔가 이렇게 딱 좋아져서 이제 끊어도 된다 이게 아니면서 네, 제가 식단을 하면서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 혈압이 올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머리가 이상하고 두통인데 두통 같지 않은 막 지근지근한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이 오면 또 약을 먹고 또 약을 며칠 먹어보다가 또 살도 좀 빠지고 컨디션 좋으면 또 일주일 끊어보고 일주일쯤 됐을 때 또 그런 증상이 온다 그럼 약을 먹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지. 약 안 먹어도 버텨지는 기간이.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20이 80이 나오는 거예요. 약을 안 먹고 갔는데. 저 약을 안 먹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입시다. 약을 줄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걱정이 되니까 약은 먹으면서 예, 자꾸 기간을 늘려보다가 아예 그냥 약을 제가 그냥 끊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아침 이제 저희 딸이 간호학과생인데 아침마다 혈압을 재주라 했거든요. 혈압이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130에 80인가 나왔는데 높은 거 아니야. 이거는 엄마가 갖고 있는 혈압 수치야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네, 이거 신경 쓰지 말래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었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다 끊은 거예요. 약 안 먹은 거예요. 얼마나 드셨었는데 원래? 원래 한 알 2알 먹었거든요. 언제 기간은 19년도부터 먹을 때부터. 둘 다 같이 먹기 네, 시작했어요?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 약은 거의 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혈압약을 끊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완전 끊으면 안 되고 약을 좀 순하게 해서 지워주고 콜레스테롤 약도 안 먹고 싶었더니 멀쩡한 나도 먹으니까 그냥 먹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서 겸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안 먹어보자. 그래서 안 먹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제 혈압약이랑 고지혈증약을 네. 안 먹어도 괜찮아진 거는 네. 어떤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음식의 종류. 네. 먹는 타이밍 같은 거는요? 먹는 타이밍은 한 끼에서 2끼 먹으라 그랬잖아요. 간단식 할 때. 이전에 많이 드셨어요? 그전에는 2끼를 먹을 때 폭식을 했죠. 근데 저는 밥이 살찔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밀가루 빵 이런 것만 살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난 밀가루 빵 안 좋아하는데 오로지 밥밖에 안 먹는데. 그리고 참 다양하게 순수하다 자기 진짜. 어머나. 또 안 춥고 아니면 과일 먹으면 잘 안 친다는 생각. 그러니까 맞아. 전 과일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진짜 밥이었네. 밥이었네. 네, 오로지 밥에다 김치. 또 제가 김치를 또 잘 담그거든요. 아니 김치 장아찌니까 밥이랑 많이 먹어. 이유가 없지. 네, 장아찌도 많고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김치를 담지 말아야 돼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밥 많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줬다. 밥에 김치만 얘도 2공기 3공기씩 먹으니까. 계속 들어가죠. 예. 네. 근데 이 밥이 탄수화물이 이 주범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솜씨가 재앙이다. 아, 맞아. 근데 그럼 밥을 끊는 게 이제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안 쉬웠어요. 예, 안 쉬웠는데 그래서 제가 한 끼만 먹을 때 처음엔 양을 좀 많이 먹었어요. 양을 많이 먹다가 근데 그 지방이 좋은 기름을 먹으면 배가 안 고프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보카도 후라이를 할 때 엄청 많이 넣고 기름을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계란 후라이 하면서 해가지고 그걸 먹고 그래서 정말 지방이 많이 있으면 배가 안 고프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밥 양을 계속 줄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50g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네. 한 번 먹을 때 150g 아, 150g이요? 네. 네, 오케이. 그걸 저희 트레이너가 식단 짜줄 때 해준 거였거든요. 네. 제 그걸 보고. 네.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딱 150g 먹고 그 대신 양배추 쌈 먹고 야채를 좀 많이 먹고 그 고기 좀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 치면 하루에 50g 아닌가? 밥 중량 150이잖아요. 예. 그럼 탄수화물로는 한 50g 이하겠네요. 네. 진짜 지방이 이렇게 풍부하니까 정말 밥이 양이 줄더라고. 원래 빵하고 그런 거는 안 땡겼었던 빵, 떡 이런 거 안 줘. 다행이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빠지나 보다. 문제 상황이 너무 단순하기도 했네, 약간. 술은 좋아하세요? 술은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 먹었죠. 양주 500짜리 2병 정도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 말도 안 돼. 스트레스가 나네.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면서 출산과 동시에 그런 걸 다 이제 술을 끊었죠. 출산하면서? 네, 결혼함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뭔가 상대방 뭔가 케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동기가 엄청 크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과감하게 하시네. 네, 아이를 키워야 된다. 뭐 가정을 그때 그 젓가락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요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타적인 동기가 있으시네. 대부분 그러면 젓가락 뺏어버리지 그거를 음식을 배울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야. 되게 봉사와 그 동기부여 자체가 이타적이에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두한테 그런 힘이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식단을 못 하다가도 부모가 될 준비를 하거나 이제 애를 가지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못 하던 것들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힘은 내 안에 있는데 이제 다른 존재를 생각하니까 이제 동기는 엄청나지는 거. 물론 이제 애 낳고 나면 이제 머릿수 끝나고 나면 이제 똑같이 담배 펴대고 막. 다시 회기. 진짜 재밌고. 아니 너무 엄청나고.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 그리고 일단은 되게 장부가 되게 건강하게 타고났을 사람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막 회복도 빨리빨리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장기 기증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왜 했냐고 그랬어요. 애들이 왜 했냐고. 그래서 아니 장기를 적출하고 시신은 다시 돌려준대. 니네가 장례를 치를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럼 됐어 그러더라고요. 이 시신을 안 돌려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연명치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그 병원에 가서 연명 그거 신청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따님이요? 네, 자기가 실습 나간 병원에 와서 엄마 이거 그거는 정말 필수예요. 연명 이거 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서운했는데 엄마가 DNR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한데? 훌륭한 거지. 이제 개념이 바뀌어지지. 네.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안 겪어봐서 그렇지 진짜 연명치료를 자기가 시작이 되면 엄마 하는 걸 옆에서 보게 되면 엄마 생각이 얼마나 옳았다는 걸 알게 되지.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지만 이제 이렇게 정신이 좋을 때 그걸 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정말 그건 아주 건강한 사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진짜 서운했어요. 자기가 지금 나이가 지금 너무 How old are you? 36. 아이고 애기라서 그렇구나. 근데 진짜 너무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엄마의 부재가. 그러니까 그게 연명 치료 자체가 슬픈 게 아니라 그게 죽음을 염두에 둔 얘기라서 그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제 충격적인 놀래서 그렇지. 맞아. 처음에 그런 게 이런 얘기를 할 벌써 나이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별을 준비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거는 죽음하고 상관없이 그거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연명 치료. 모두가 행복해지. 본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해서. 죽음은 항상 생각해야죠. 항상 거기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죽는 거는 아무렇지 않은데 부모는 맞아. 부모나 자식. 저는 영어로 얘기할까요? 우리 좀? 86년생이에요. 86년생? 네. 38. 근데 린도 이제 겪어봤어. How old are you? 나도 저 나이면은 뭐 35, 36 이러면은 그랬겠다.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60이 넘어가고 아니 주위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실제 경험하는 거하고 이렇게 그 이미지로 상상하는 거하고 개념하고는 틀리거든요. 부모님의 마지막을 좀 돌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거를 돌보는데 본인 의지하고 떠나는 거지. 연명치료라는 것은. 내가 더 살고자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떠나는 거야. 그건 연명.
그러니까 연명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연명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는 내 존엄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아직 안 돼. 아직 나이가 36라며. 엄마가 은퇴하고 나서 무슨 갑자기 웰다잉 막 이런 데를 다녀오시면서 엄마 자서전 쓰고 있어 막 이러면서 자서전 막 쓰고 엄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되게 좋다 은퇴 이후에 되게 풍성한 삶을 사네 막 이렇게 디에나를 했어 뭘 했다고? 갑자기 지금도 막 생각하면 막 확 오는데 딸 하나야 자기? 남동생 있고 그 마음으로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 되게 많이 왔어요. 그 막 헤어지는 거가 두려워서 막 아쉬울 생각을 모아갖고 지금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잘하시면 될 것 같아. 그거하고 별개인데 나도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진짜 담담하거든요. 담담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죽느냐가 남은 거지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떠나느냐 그거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눈물 포인트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그거는 완전히 막 그 영어로 그 뭐 아주 설레는 막 그런 거를 뭐라 그러죠? I have a butterfly in the stomach.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위 안에 막 버터플라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네, butterfly in the stomach. butterfly in the stomach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뭔가 꿈틀꿈틀 막 하면서 막 너무 깜짝 놀란 충격적인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익숙해져서 그러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늘 진짜 이제 고생이 하나도 헛되지가 않았네요. 그런 개념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 순수성의 그 순도에다가 삶의 질을 딱 그거에 맞춰서 삶의 질이라고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치관이 된 거지. 그러니까 가치관이 이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어쨌든 내가 보는 가치는 이제는 순도에 순도. 저 사람이 진짜 진실됐나? 저 사람이 아닌 거짓인가? 저 말이 진짜일까? 이거가 난 단 것 같거든요. 내가 요새 그런 거에 더 깊이 몰두해 있을 때라서 순도가 높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뭔가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나 잘 되었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기회는 더 그 속에서 찾긴 더 어렵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내가 요즘에 본 순도 중에 최고 센 거였어요. 내가 보는 외국 영상 누가 AI가 보내준 영상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애가 이제 그 누나가 희귀병에 걸려갖고 난치예요. 난치인데 그 동생도 똑같은 희귀병을 했는데 극복이 된 거예요. 얘는 기적적으로 극복이 돼서 5살인 남자애가 남동생이 그러고 나서 얘가 저거 항체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 누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얘 피를 좀 수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한테 얘기를 하러 이제 결정을 해갖고 이제 네가 네 피를 누나를 주면 누나가 새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하겠다. I will do. 그래갖고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수혈을 하려고 침대 옆에 누운 거야. 누나랑 누웠는데 얘가 막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밝은 표정을 있다가 정말 gradually fade out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애가 어두워지면서 의사한테 딱 그러는 거야. 나 이제 금방 죽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를 누나를 다 주고 내가 대신 죽는다고 생각하고 얘가 그거를 갖다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 이제 네 피를 누나를 주면 누나가 살 수 있다. 할래? 근데 웬일이야. I will do it. I will. 그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얘는 이제 점점 기쁘게 누웠는데 점점 피가 이제 가니까 이제 누나는 살아나고 내가 죽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거든. 그거를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내가 이제 막 너무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서 잘못 설명됐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그런데 이거는 근데 얘기잖아, 얘기. 네. 근데 이건 얘기여도 막 이렇게 막 울림이 큰데 그래서 이 어린애 같은 이런 순수함이 이게 어쩌면 기본값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됐나? 막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마흔 몇 살에 딱 그런 강도로 딱 그 느낌으로 지금 와갖고 내가 더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다 울어. 아니 뭐 이러냐. 그래갖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쩌면 그 순도가 다인데 그 순도가 가치관이 결국은 되면 사람을 보는 게 우리가 진짜 그 안에 있는 퀄리티를 자꾸 영어가 나온다. 나 이게 미국 사람 됐나 봐. 딥 이너 퀄리티. 아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영어 영상을 보고 따라 하다 보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이렇게 무슨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 같이 자꾸 나오네. 그게 먼저 떠오르는 거야. 딥 이너 퀄리티. 이렇게 떠오르네요. 웬일이니. 그래서 그런 가치를 보고 사는 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사는 거 같거든요. 진짜 잘 사는 거. 진실. 그 순도를 가지고 진짜 순도를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해요. 너까지 생각이 많아졌어. 겸이까지 생각이 많아졌어. 지금.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많이 배우는 이야기긴 해. 근데 거기서 이제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게 점점 없어지거든요. 관심이 없거든. 내 건강, 나 안 아픈 거, 나 먹을 거. 그다음에 누가 나 그냥 성가실게. 그래서 막 그 노인복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회의스러워하는 게 노인복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내 것만 챙기고 하다 보면 똑같이 복지로 나눠줘도 막 더 가져가고 내 것만 하고 그다음에 뭔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고 화내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되게 회의가 온다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하려고 들면 그분들은 이제 생존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좀 막 내 안위를 위해서 막 그렇게 못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라도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해하려고 들면. 근데 이렇게 늙으면서 이제 가치를 굳이 이렇게 턴을 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애로. 순수하게. 순수하게. 근데 그거는 진짜 강력한 의지와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냥 흘러서 그냥 똑같이 늙어가면은 그냥 약하고 겁나고 두렵고 그러니까 싸나워지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이렇게 삶에 이렇게 진짜 진실된가? 내가 진실됐나? 아니면 쟤도 나한테 진실됐나?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을 만났을 때 다 무섭게 무장해제가 돼버리고 이제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하고도 생전 안 싸우고 살게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시각이 그렇게 더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눈만 마주치고 10분만 이상 있으면 이렇게 싸워야 되는 나이거든. 그냥 서로 존재 자체로. 그런데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도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어떻게 그렇게 됐지 싶으면 내 그 시각과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